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구마모토 구글 평점 좋은 유명 맛집들의 솔직 리뷰와 추천 쇼핑 리스트, 위치가 좋은 코코 프리미엄 호텔의 자세한 리뷰와 마지막으로 꼭 알고 가야 할 구마모토 여행 꿀팁, 가볼 만한 추천 장소, 공항 정보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맛집은 미쉐린 맛집으로 유명한 카츠레츠테이. 구글 평점 4.5를 자랑하는 흑돼지 돈가스 전문점이에요. 웨이팅이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일요일 1시 기준 전혀 기다림 없이 입장했고요. 일본어 메뉴판 뿐이라서 팝하고 번역 사용하면 됩니다. 런치 메뉴로 등심 카츠 180g 2,100엔, 시그니처 메뉴 흑돼지 히레카츠 120g 2,200엔 주문했어요. 런치와 일반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돈가스 전문점답게 웨스턴 소스와 일본식 소스 두 종류가 있는데요. 깨를 직접 갈아서 원하는 소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식 소스가 이 돈가스에는 더 잘 어울렸답니다. 식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밑반찬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샐러드 소스를 여기에 쓱 해서 먹으면 되는데 무 갈린 거랑 팽이버섯 잘게 다진 거가 들어있어서 딱히 맛이 있진 않았어요. 이 갓김치 샐러드 같은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돈가스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길래 몇 번이나 다시 떠서 먹었네요. 일본 특유의 절임 채소들은 피클처럼 먹기 괜찮아요. 갓 튀겨져서 육즙이 가득한 거 보이시죠? 겉바속촉으로 오 맛있다 맛있어요. 특히나 일반 돈가스보다 흑돼지 돈가스가 고소한 맛이 더 좋아요. 특히 어찌나 기름을 잘 뺐는지 밑에 빠지는 기름도 없고 느끼함도 없어요. 그런데 웨이팅이 있다? 그렇다면 절대로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요즘 일본식 돈가스 잘하는 집이 많아서 저처럼 런치에 가볍게 먹으면 만족하겠지만 웨이팅하면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밥과 국은 무한 리필 된다고 하는 점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장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결제는 카드로 가능했고요. 2인 주말 런치로 돈가스 2개, 세금 포함 4,700엔. 두 번째 맛집은 구글 평점 4.2에 50년 된 히츠마 부시 맛집 야나가와 장어. 위치는 구마모토성과 스이젠지 공원 사이 일반 동네에 있어요. 문 앞에만 가도 장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가게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매우 작은 규모이고요. 현지인들은 예약하고 오거나 포장 주문을 많이 해가신다고 하네요. 장어 전문점답게 장어 메뉴로만 되어 있고요. 영어 메뉴판 있어요. 히츠마부시상 4,200엔, 우나기동상 3,500엔, 장어꼬치 300엔 주문했고요. 같은 메뉴의 상과 특상은 장어의 개수 차이라고 하네요. 한국 메뉴판은 없지만 이렇게 먹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나기동 장어덮밥이고요. 히츠마부시랑 비슷하지만 장어를 굽는 방법과 조리법의 차이가 있어요. 덮밥과 장어 강국, 절임 채소 이렇게 한 상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는 장어꼬치예요. 장어꼬치는 따뜻할 때 먹으면 잡내 없고 고소하게 맛있대요. 식으면 살짝 퍽퍽하고 맛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따뜻할 때 맥주 안주로 바로 드세요. 히츠마부시는 이렇게 한 상 가득 나오는 게 특징이죠. 장어 간 맑은 국과 절임 채소, 김, 와사비, 쪽파로 한상 차림이에요. 장어의 고소한 향과 구워진 분량이 가득해서 느끼함 없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장어도 부스러지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잘려있어서 씹는 맛도 좋아요. 다음으로는 와사비와 김가루, 쪽파를 살짝 밥이랑 섞어서 먹는 건데요. 와사비와 쪽파의 향 덕분에 장어덮밥이 상큼하게 맛있어지는 느낌. 마지막으로 오차즈케를 부어서 먹는 방법. 완전 고소하고 약간 보양식 먹는 삼계탕 먹는 느낌? 몸보신 제대로예요. 이 국물은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 장어 간이 동동 떠 있어서 저는 조금 먹기 어려웠습니다. 히츠마부시 장어덮밥 좋아하신다면 50년 전통의 맛집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아침에 가기 좋은 키사텐 소개해드릴게요. 구글 평점 4.0의 호시노 커피예요. 11시까지 하는 이 모닝 세트를 먹으려고 아침 일찍 왔는데요. 여기가 BMW 매장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지나치기 쉬우니까 지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BMW 매장은 문은 안 열었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쓱 지나서 돌면 카페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브런치 메뉴가 많은데 이 가격에 커피가 포함되는 거예요. 진짜 괜찮죠? 일본어 메뉴판은 팝하고 번역하면 되고요. 조금 뒤에 직원분이 영어 메뉴판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편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음료는 이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원두의 취향 따라 고르면 되는데 저는 호시노 블렌드 골랐어요. 리뷰들 보니까 가장 칭찬이 많았던 프렌치 토스트 700엔으로 주문해봅니다. 매장의 음악이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혼자라서 창문 쪽 앉았는데 안쪽으로 4인 테이블도 많아서 거기는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호시노 커피의 대표 커피, 호시노 블렌드. 향이 진짜 너무 좋고요. 쓰거나 산미가 강하지 않아서 딱 국민 커피 느낌? 토스트, 샐러드, 삶은 계란으로 구성된 프렌치 토스트 플레이트. 자를 때 느낌이 이미 퐁신퐁신, 안 먹어도 이미 맛있는 느낌인데 와, 이 집 프렌치 토스트 진짜 잘해요.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토스트 한 입 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인생 카페 됩니다. 같이 나온 샐러드와 삶은 계란까지 아침으로 완전 완벽하죠? 양은 많진 않지만 아침으로 가볍게 먹기에는 딱 좋은 정도예요. 계산할 때는 이 테이블에 있는 흰색 카드, 이 흰색 카드를 가지고 가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은 트래블렛 카드로 결제 가능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샌드위치, 오믈렛, 파스타, 디저트 등등 다양한 메뉴도 판매하고 있고요. 호시노 커피가 체인이라 구마모토 여기 지점 말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위치상 여기 지점이 여행객이 가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제가 웨이팅까지 해서 먹은 텐동 소바 맛집인데요. 구글 평점 4.4의 하마야. 맛있는 텐동을 먹고 싶어서 구글링 하던 중에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다. 런치 세트가 덮밥과 소바 합쳐서 700엔인데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가득하길래 찾아왔어요. 매장이 진짜 작은데 회전율은 빨라서 평일 1시 기준 1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갔어요. 여기는 영어도 없고 온통 일본어만 가득하고요. 그 정도로 현지인 분들만 많으셔요. 여기는 무조건 가키소바에 텐동, 소바에 장국, 와사비, 파, 단무지, 그리고 텐동 이렇게 700엔. 새우 2개와 야채 튀김으로 텐동은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일본에서 먹은 텐동들은 우리나라 텐동에 비해 덜 바삭했는데 여기는 진짜 바삭바삭 튀김이 살아있어요. 텐동 소스들도 짠 곳이 많은데 여기 간이 딱 달콤 짭조름 적당하더라고요. 소바는 일본에서 이런 판매밀 소바는 처음 먹어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극적인 맛 없이 짭조름한 게 누구나 맛있게 먹을 그 맛이에요. 여기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구마모토성이랑 가까우니까 관광 후에 맛있는 점심 드신 분들 강추할게요. 다음은 구마모토 감성 카페로 가장 유명한 나가사키 지로 카페. 1847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어서 유명해진 감성 카페예요. 모두가 원하는 노면 전차, 트램이 잘 보이는 창가 쪽 자리는 이 안쪽, 다행히 저는 한 자리 남아있어서 앉을 수 있었어요. 만약 왔는데 창가 자리가 없다면 대기표에 이름 작성해놓고 다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된대요. 저는 앉자마자 전차가 딱 와서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전차보다 저 달려가는 노란 아이가 더 귀엽지 않나요? 영어 메뉴판 있고요. 여기가 유명한 게 커피, 푸딩, 프렌치 토스트, 나폴리탄 파스타인데요.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는 푸딩으로 주문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맛보다는 감성해서 오는 카페랍니다. 참고하셔서 주문하세요. 790엔 푸딩 나왔고요. 우선 색감이면 모양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요. 저는 원래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탱글탱글한 보이시죠?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달콤해서 좋아요. 이 집 푸딩 잘해요. 다만 계속 푸딩만 먹다 보면 조금 물려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밖이랑 같이 촬영도 많이 하시고 색색이 다른 노면 전차 오는 것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정말 내가 1800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시간여행으로 힐링하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구글 평점 4.4의 이자카야 츠키마루. 상가 건물 2층이라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신발을 벗고 가야 하지만 다다미석으로 되어 있는 좌식이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손글씨로 써져 있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은 편했어요. 메뉴들이 진짜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숙성회를 다들 추천하시더라고요. 숙성회 구성은 5종류의 사시미와 오징어회가 나오는데 100엔을 추가하면 오징어회를 오징어 튀김이나 구이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 꼭 하세요. 오토시 기본 안주가 나왔고요. 일본 이자카야 특유의 문화로 자리세 개념이에요. 여기도 440엔 자리세 기본 안주이고요. 안주를 먹던 안 먹던 이 자리세는 무조건 지불해야 돼요. 가령 이걸 모르시고 내가 먹은 음식값보다 계산이 더 많이 남았다고 하시거나 나는 기본 안주 안 먹었으니 가격 빼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한국어 메뉴판 맨 앞장에 주의사항이 써져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생맥주는 중간으로 660엔 시켰는데 대짜로 시키셔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바로 이 나왔을 때 크림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찌에 앉으면 이렇게 요리하는 거 바로 볼 수 있어서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말 사시미 육회 강추. 구마모토가 말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말고기 전문점 가서 먹기에는 조금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여기서 드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한우 육회처럼 고소하고 쫄깃하고 양념도 완전 한국인 입맛의 찰떡이에요. 생선튀김 한 꼬치 165엔 비추. 메뉴판에는 강추라고 써져 있는데 기대했던 통통한 비주얼도 아니고 바삭바삭 맛있지도 않아요. 뜨거울 때 빨리 드세요. 살짝 식었더니 느끼한 맛만 쫙 올라오더라고요. 모듬 사시미 5개 오징어회에 1518엔 보통. 나오자마자 오징어가 튀김으로 안 나온 걸 보고 바로 직원한테 노티를 했어야 됐는데 다리를 튀겨주나? 이러면서 그냥 먹고 있었어요. 꼭 튀김으로 드세요. 오징어회가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다르게 미끌거려서 완전 이상해요. 숙성회들은 우선 두께감이 두툼해서 식감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흰살 생선은 고소하고 맛있는데 빨간 생선은 못 먹겠더라고요. 요리 3개, 맥주 2잔, 자리세 포함 4,800엔 나왔어요. 여기는 현금만 결제 가능해요. 저희가 메뉴를 잘못 시켰을 수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러나 생맥주의 말고기 육회는 진짜 최고였어요. 그것만 주문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쿠라마치 쇼핑몰에 있는 회전초밥집 하나 소개할게요. 구글 평점 4.0의 오시부 카마루 사쿠라마치 쇼핑몰 3층에 있어요. 주말 저녁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웨이팅이 엄청 많더라고요. 평일 5시에 갔더니 사람이 텅텅 비어서 바로 입장해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메뉴판은 없지만 QR코드로 주문하는 방식이라 웹에서 한국어로 언어를 바꿔서 보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돼서 차라리 그림 보고 시키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회전초밥집인데 레일에 초밥이 돌아가진 않고 주문하면 직접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초밥의 신선도가 더 좋겠죠? 새우초밥 380엔. 리뷰들에 추천이 많길래 먹었는데 진짜 이건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새우의 비릿함 하나 없이 탱글한 새우살이 최고. 오징어 초밥 380엔.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좋았어요. 보통. 참치 3종 세트 560엔. 살짝 구운 참치 아부리한 거는 입에서 살짝 녹는 점이 진짜 좋았는데 엄청 고소하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어요. 맛있는 참치인데 최상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보통. 구운 연어 480엔. 제 기준 가장 맛있었던 생새우랑 쌍벽을 이루는 추천 맛이에요. 연어의 고소함이 입에서 팡팡 터지는 맛. 계란 스시 180엔. 계란은 무조건 마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꼭 드세요. 저희는 2차를 가기 위해 조금만 먹었고 3,100엔 나왔어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영업,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빠르게 식사하기 좋은 구글 평점 3.8의 우동 맛집 스케산 우동 리뷰해볼게요. 자리마다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데요.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300에서 800엔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요. 모닝 세트는 더 저렴해요. 저는 공항 가기 전 아침에 갔는데 음식이 빠르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우동 튀김가루나 덮밥 소스들은 테이블마다 있어서 각자 원하는 대로 추가하기 좋고요. 우동은 300엔이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딱 그 가격에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이었어요. 면발의 탱탱, 쫄깃함이 진짜 최고. 텐동은 가격 대비 튀김 양이 많고요. 딱 맛있는 맛. 가라아게는 맥주 생각나는 맛이에요. 근처에 있다면 아침 또는 야식으로 또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우동, 텐동, 가라아게에서 1340엔. 이 가격이면 또 가야죠. 여기는 계산이 셀프였는데 카드로는 셀프가 안 되더라고요. 대신 배를 누르면 점원이 와서 카드 결제를 해주니까 당황하지 말고 배를 누르세요. 이번엔 쇼핑 리스트 정리해 볼 건데요. 요즘 떠오르는 일본 식료품점 칼디 먼저 보실까요? 위치는 사쿠라마치 쇼핑몰 지하 1층에 있고요. 밤 9시까지 영업해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기 좋은 레모네이드 베이스 398엔, 꾸덕 쫀득한 맛이 일품인 칼디 초코 브라우니 598엔, 귀여워서 더 갖고 싶은 팬더 푸딩 489엔,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의 홋카이도 스프 카레 428엔, 쉽게 만들 수 있는 마파 두부 소스 204엔, 없어서 못 판다는 차슈 소스 240엔, 칼디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 커피 드립백 740엔, 칼디의 오리지널 브랜드 드립커피 마일드 1200엔, 진짜 한 개만 사온 게 억울할 정도로 맛있는 트러플 감자칩 198엔. 뚜껑을 열자마자 트러플 향이 엄청나요. 트러플을 가득 부은 듯한 감자칩. 제 기준 인생 감자칩입니다. 트러플 향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그 코일 거예요. 이번엔 마트나 편의점, 도쿄트에서 추천하는 먹거리 쇼핑 리스트 리뷰해볼게요. 일본 쌀과자, 카메에다 카키노타네. 호텔에서 맥주 안주로 같이 먹기에 딱 좋아요. 6봉지 들어있는데 낱개 포장이라 오래오래 두고 먹기에도 좋고요. 편의점에서도 라면 많이 드실 텐데 이것저것 먹어본 결과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다 맛있을 만한 라면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1등 일본 컵라면 니신 돈베이 키츠네 우동. 큼지막하게 유부 하나 들어가 있는 매우 심플한 우동라면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우동의 고향은 일본인 건지 면발부터 컵라면 퀄이 아니에요. 다음은 오하요 저지 푸딩. 우유의 풍미와 바닐라 맛이 진하고 맛있어요. 일본의 편의점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에그 샌드위치가 그중 최고이긴 한데 라이트하게 먹고 싶다면 이런 기본도 퐁신퐁신 맛있어요. 편의점 도시락 중에는 불고기 덮밥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야끼소바 도시락은 조금 짭니다. 칼디 바로 옆에는 푸드웨이라는 마트가 있는데요. 10시까지 영업인데 8시 이후로 가면 마감 세일하는 스시나 즉석 신품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스시나 후토방키, 사시미 이런 도시락들이 있어요. 가격도 600엔 정도로 저렴한데 거기에서 30% 세일을 하니까 확실히 엄청 저렴해요. 편의점보다는 주류나 과자들이 확실히 마트가 더 저렴하고요. 위스키는 여기보다는 리커샵이 훨씬 가격이 좋아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마트는 셀프 계산인데 한국어로 언어 변경이 돼서 계산하기 쉬워요. 이렇게 그냥 카트 위 바구니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스캔이 돼서 계산이 다 된답니다. 당연히 카드 계산 되고요. 일본에서 위스키들 많이 사시죠? 구매하기 가장 좋은 곳은 여기 리커 마운틴. 텍스프리도 받을 수 있으니 여권 챙기시고요. 저희는 로얄 살루트 좋은 가격으로 구매했고요. 포장도 면세처럼 빵빵하게 해주니까 깨질 염려 없어요. 이번엔 여행 꿀팁과 가볼 만한 곳 정리해 볼게요. 구마모토 안에는 노면 전차, 트램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가끔씩 이렇게 못 타고 보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고요. 가격은 1회 승차비가 제가 갔을 때 기준 180엔이었는데 오며 가며 보니까 6월부터는 200엔으로 인상되는 것 같아요.
180엔 금액의 동전을 맞춰서 내리면서 동전 안에 넣으면 되는데요. 혹시 동전이 없다면 트램 안에 이렇게 동전 교환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정류장이 어디인지 위에 화면이 나오고요. 이름이 어렵다면 번호를 보고 확인하면 쉬워요. 트램 안에 한국어로 된 트램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옛날스럽고 참 재밌어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트램을 3번 이상 탄다? 그럼 1일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1일권은 500엔이고요. 당일에만 사용 가능. 1일권은 구마모토역 사쿠라마치 버스 터미널 안에 판매소가 있는데요. 구마모토역은 JR 티켓 부스 맞은편 안내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티켓은 이렇게 달력처럼 생겼고요. 동전으로 해당 날짜를 긁어서 사용하고 트램 내릴 때 기사에게 보여주면 돼요. 공항에서 시내로 나오는 방법으로 공항버스들 많이들 타실 텐데 짐이 많거나 여러 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면 택시도 괜찮아요. 금액은 사쿠라마치 터미널 기준 6,000엔 나왔어요. 버스는 1인 1,000엔이에요. 카드, 현금 다 계산 가능합니다.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니까 기사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사쿠라마치 터미널에서 공항버스를 탄다면 이 시간표를 캡처하세요. 사쿠라마치 쇼핑몰 들어가서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앞에 매표소가 있는데요. 버스표는 2층 매표소 왼쪽 벽에 있는 기계에서 발권하면 돼요. 한국말로 바꿔서 쉽게 표를 구매할 수 있고요. 따로 시간 예약은 없고요. 와서 사서 타시면 돼요. 금액은 올 때와 동일하게 1,000엔이고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공항은 6번 탑승구라서 이 표시를 잘 보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6번 레인에 서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좌석이 있거나 예약 시스템이 아니기에 서 있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아요. 저는 혹여나 자리가 부족할까봐 좀 미리 가서 서 있었는데 평일 9시 기준 자리 매우 널널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6번 레인이 녹색 줄 아소산 방향도 있으니 탑승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파란색 6번 레인에 줄을 서셔야 해요. 바닥에 써져 있는 구마모토 공항행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직행이긴 한데 중간중간 시내를 돌며 사람을 태우고 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출퇴근길에는 길이 막힌다고 하니까 여유있게 가세요. 티켓은 내리면서 티켓함에 넣으면 되고요. 일본에서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니클로 많이들 가시죠? 당일 구매 금액 5,000엔이 넘으면 텍스프리 받을 수 있으니까 여권 챙기시고요. 위치는 구마모토역 아뮤플라자 4층에 있어요. 바로 위층에 유니클로 저렴이 버전이라는 GU가 있어요. 유니클로 자회사로 비슷한 제품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있다고 하니까 둘러보세요. 가볼 만한 곳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구마모토시 현대미술관은 추루야 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유료 전시가 호빵맨과 그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료 전시만 봤는데요. 가장 좋았던 건 유리방인데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쿠사마 아요이의 무한 반복 패턴을 멋지게 아주 몽환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더라고요. 그 외의 전시들은 소소하고 귀여운 10분이면 다 볼만한 정도였어요. 오후 8시까지 영업에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일본식 전통 정원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스이젠지 조주엔 리뷰해볼게요. 트램에서 내려 길을 건너면 바로 이렇게 이종표가 있어서 가는 길은 매우 쉬워요. 티켓을 사야 하는데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티켓은 박스 안 직원에 살 수도 있고 저는 혹여 카드가 되나 해서 옆에 기계로 해봤는데 역시나 카드는 안 된다고 막혀 있고요.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고 가격은 성인 1인 400엔. 기계가 언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어서 기계에서 구매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티켓은 들어가면서 직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넓은 것 같지만 한번 빠르게 보면서 걸으면 30분이면 충분해요. 지도를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오른쪽 방향에 카페들이 있어서 한 바퀴 다 걷고 휴식을 취하기가 좋거든요.
무언가 엄청 크고 멋지다기보다 조용하고 소소하게 힐링하기 적당한 공원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정원을 돌고 나면 오른쪽 방향에 고킨 덴주마라는 카페가 있는데 메뉴는 2가지, 800엔 말차 세트와 1000엔 커피 세트. 카페에 앉아서 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는 게 참 낭만 있고 좋겠더라고요. 구마모토에서 조용히 한적하게 힐링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입장료는 400엔, 운영은 5시에 종료됩니다. 추루야 백화점, 가장 크고 오래된 구마모토에서의 백화점인데 명품 브랜드들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볼 게 많진 않았고요. 돈키호테 시모토리점, 다른 도쿄나 후쿠오카, 오사카 지점들에 비해 여행자에게 인기 많은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거나 크고 쾌적하진 않아요. 구마모니 멋지게 서있는 사쿠라마치 가든은요, 사쿠라마치 건물 테라스 5층에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로도 갈 수도 있고 광장과 연결되는 이 예쁜 계단을 오르고 마지막인가 하고 또 오르다 보면 구마몬이 나오는데요. 그늘이 없어서 낮에는 더우니까 뜨거운 대낮은 피해서 가면 좋겠죠? 구마몬 굿즈나 구마모토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사쿠라마치 2층에 쿠마몬 빌리지에 가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쿠마몬으로 뒤덮인 디저트부터 학용품, 옷, 액세서리, 마그넷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고요. 가격은 돈키호테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쌉니다. 다음은 제가 지낸 코코호텔 프리미어 리뷰해볼게요. 이 호텔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위치예요. 사쿠라마치 쇼핑몰에 호텔에 있기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쇼핑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았어요. 또 공항 가는 버스터미널도 이 안에 있어서 캐리어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답니다. 저희는 이 호텔에서는 가장 넓은 방이었는데 1박에 15만원 정도로 가격도 매우 착해요. 마지막까지 구마모토 성 앞에 있는 니코 호텔과 고민했는데 여행 내내 돌아다니면서 느껴보니까 위치는 진짜 최고더라고요. 침대는 둘이 쓰기에 딱 좋은 크기였고요. 침대 옆으로 테이블과 소파가 있어서 앉아서 간식 먹기에도 좋고 누워서 쉬기에도 좋아요. 멀긴 하지만 창밖으로 구마모토 성이 보이는 뷰였어요. TV는 있지만 슬프게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겠죠? 방 크기는 일본 호텔에 비해는 크고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비해는 작지만 캐리어 2개 펼쳐놓고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 없어요. 침대 양옆 USB 포트가 있는 점도 매우 편했답니다. 욕실은 모양이 좀 독특하다는 건 알고 갔지만 가보니 정말 독특한 배치. 그러나 욕조도 있고 그 옆에 샤워부스도 있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다만 세월의 흔적이 살짝 보이는 점은 아쉬웠어요. 이런 게 예민하시면 니코 호텔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메니티는 칫솔 치약만 있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로비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클렌징, 로션, 샤워타올, 가글, 쉐이빙폼, 면도기 등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유명한 게 이 입욕제가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 가글이 있는 게 여행 다니면서 이리저리 사용하기 좋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찮은 점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쇼핑몰 건물에 있다 보니 보안상이겠지만 로비가 14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방을 가려면 14층 로비에 들려서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마모토 공항과 제가 타고 온 대한항공 리뷰해볼게요. 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한 건물에 같이 있지만 정말 작아서 복잡하지 않고요. 안내판이 잘 안 돼 있어서 많이들 헤매시던데 공항 들어가서 왼쪽 끝으로 쭉 들어가면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나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적어서 수속은 정말 10분 만에 다 끝났고요. 국제선 면세구역엔 식당이 전혀 없어서 저쪽 국내선 면세구역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들어갈 순 있지만 짐검사나 입출국 수속을 2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국제선 면세구역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식사는 밖에서 하고 오세요. 저는 이번에 오고 갈 때 대한항공 새로 바뀐 신기종을 탔는데요. 맨 앞 좌석 엑스트라 레그룸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시트도 새로 바뀌고 리모컨도 좋아져서 매우 넓고 쾌적했어요. 옆에 가방 두고도 널널하게 앉았답니다.
리모컨이 터치식 휠로 바뀌어서 무척 편하더라고요. 식사가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통으로 제공됐고요. 메뉴는 따로 고르지 않는 단일 메뉴, 스테이크 덮밥이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음료나 같이 나오는 사이드 메뉴도 전체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고요. 귀국할 땐 이번에도 단일 메뉴로 닭고기 덮밥이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구마모토에서 맛있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